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뉴스로 가장 큰 뉴스 부분은 중국이 히토류 공룡기업을 출범시켰다. 자, 이 의미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힘이 없는 우리나라에게도 그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핫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의 히토류 배터리를 무기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원자재 공급망 문제가 재점화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지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데다 중국 정부는 석유만큼 중요하다는 히토류 업체들을 합병해서 세계 최대 국영기업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중국의 히토리 관리 강화 부분을 보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히토리 생산의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히토류는 중국에서 35%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구 자석은 88%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히토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제 히토류 그룹을 출범시켰는데, 새로 출범한 중국 히토류 그룹은 최대 주주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그래서 31.2%를 보유하게 되는데, 기존의 중국 히토류 생산 2위, 3위, 6위 기업을 통합을 한 부분, 그래서 중국 내 중히토 68%, 경히토 39%를 생산 담당하게 되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자, 중국 정부가 히토리 업체 합병을 해서 이제 최대 국영기업으로 출범시킨다. 12월 23일 날 발표가 됐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도표처럼 히토류 기업 3곳, 연구소 2곳을 합쳐서 세계 최대 히토류 기업 부분을 합병, 출범시킨 부분입니다. 히토류는 17종의 희귀금속을 총칭한 것으로 전기차, 스마트폰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이지요. 중국은 세계 히토류 채굴의 55%, 재련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는 중국 업체들이 세계 가공 시장의 90%를 독차지하고 있죠. 국제 광물 가격 상승을 빌미로 가공 화합물 가격 대폭 올리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파동, 우리 기억하시지요? 11월 초에 진행되었었던 요소수 파동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높은 원자재 의존도를 지닌 한국 산업 취약성이 확인되자 가격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미국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 히토리 등 핵심 광물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네오디뮴 연구자석 수입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미 국방부도 호주 기업이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히토류 가공 시설에 3천만 달러, 약 3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기도 했죠. 히토류가 통신, 작전지휘 체계, 유도무기 등 방위산업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 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에 417kg의 히토류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미국 등 각국에서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중히토류를 대체하는 연구도 진행 중인데,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도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히토류 수입의 35%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이 히토류 관련 국유기업과 연구기관을 통폐한 이유,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기업이 탄생된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자원 외교화죠. 칼자를 쥔 모습. 그러니까 언제든 자원 외교와 자원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히토류는 현대 첨단 산업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차, 스마트폰 터치 패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 등 ICT와 미래 산업, 최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21세기 현대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은 특수한 위상을 누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55%, 재련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 부분. 사실 환경 오염 이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히토류 재련을 꺼리자 값싼 정제 단가를 앞세워서 시장의 재련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히토류 중 80%도 중국에서 수입되고 중국 전체 히토류 수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생산 기업이 나눠져 있을 땐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하기 때문에 일산불란하게 히토류 수출 제한 등에서 보조를 맞추기가 어렵죠. 통상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수출을 막기보다는 자국 내 수급 또는 생산량 변화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출 제한 효과를 내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다수로 나눠져 있던 생산자들을 하나로 합쳐놓으면 말 맞추기도 쉽고 어차피 팀 차이나가 공급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이상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이 더 커지게 되지요. 생산 수출 물량까지 조절할 수 있으니 가격을 올리기가 쉬운 겁니다. 미국은 진작부터 중국의 히토리 지배 강화에 대해 대비해 오고 있는 상황 부분. 한때 히토리를 미국은 생산하고 가공하던 나라였습니다. 1965년에서 1983년 전 세계 히토류 산업은 미국, 브라질,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가 주도했는데 미국은 당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 접경에 세계 최대 마운틴 패스 히토류 광산에서 전 세계 히토류의 60%를 생산하기도 했죠. 컬러트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공급됐었는데 90년대 이후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산을 접자 이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간 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로를 즐기며 산업을 분업하던 시대에는 값싸고 품질 좋은 물자가 넘쳐났죠. 그런데 사실 중국의 히토류 그룹이 출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뭔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 10월 11월 초죠. 요소수까지 대란을 일으켰었던 부분. 그죠?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필요한 요소의 97%를 중국산에 의지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었잖아요. 그죠? 차이나 리스크. 원자재 등 공급망 문제를 핵심 국가 안보 이슈로 다뤄야 한다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내 수입품 12,586개 분석 결과 중국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여 개, 미국 503개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은 중국산 비율이 85%입니다. 히토류를 원료로 만드는 영구 자석, 전기차 모터, TV, 미사일 첨단기기 사용은 중국 비율이 86%, 자동차 차체 등에 쓰이는 마그네슘 인곳은 전량 중국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11월 초에 말씀드렸던 상황이지요. 요소수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에서도 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가 되면 그 후폭풍을 우리나라는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미중 디커플링 시대의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본은 2010년 중국의 히토류 보복을 겪은 뒤에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히토류 개발권을 따내서 2010년 90%였던 히토류 대중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낮췄어요. 새로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희귀자원 확보 등을 위해서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을 신설하고 경제안전보장법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자원전쟁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에 맞서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요소수 파동에서 보듯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지요. 기존 자원개발 사업을 적폐로 낙인 찍어서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중단하는 등 이 정부 들어 해외 자원 개발은 올스톱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선 후보들도 여당의 후보나 야당의 후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죠. 글로벌 공급망이란 총성 없는 전쟁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될지 여권 후보나 야권 후보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히토류 공룡 기업 이 부분이 세워지면서 자원 전쟁, 미중 관계 악화, 그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주식시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